별명이 장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름장어. 잡으면 기름장어, 미끌미끌해서 쭉쭉 빠져나가는. 이 한덕수 총리도 주요 쟁점마다 빠져나갈 사유들을 만들어놨죠. 한덕수 네. 권한대행이 기각이 돼서 돌려보낸다는 건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오히려 그렇죠. 직무범위 밖에 직무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위법한 것이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려면 본인 배우자를 보내야죠. 근데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속으면 안 됩니다. 뭔가 이런저런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내요. 몸 바쳐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좀 당부의 말씀드리죠. 네. 우리 대통령님 일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완벽하게 막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든든하긴 하겠어요. 든든할 뿐입니까? 총이라도 쏴서 맞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잉 충성의 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아니, 말만 이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세요, 이 말이 너무 세잖아요. 뭐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네. 내가 다 한다. 해놓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2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하나 좀 풀려가는 느낌이다는 뭐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드디어 뭐 다음 주가 슈퍼 위크가 슈퍼 탄핵 위크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일어날 일들 오늘 한번 샥 정리를 여러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맥을 못 쓰고 있는 소영구 소장님. 왜 맥을 뭐 전에 선고기를 못 맞춰. 예상하셨던 거 네, 원래 언제로 예상하셨죠? 오늘로 예상. 오늘 예상하신 분들 많죠. 네. 원래 이제 14일 예상하신 분들 많았고 오늘 예상하신 분들 많았는데 다 틀리고 일단 다음 주는 하겠죠? 다음 주는 제가 맥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주는 네. 거의 99.9% 합니다. 몇 프로예요? 아니 잠깐 무슨 요일? 제가 봐서는 금요일. 금요일? 그럼 28일이 되겠네요. 네. 네, 3월 28일 다음 주에도 맥이 풀릴지 한번 그거는 살펴보고요.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참 공손해지시다는 느낌을. 저는 뭐 예.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확실히 댓글이 효과는 있네요. 저 댓글 잘 안 보는데. 그렇습니까? 댓글이 난리인가요? 아니 뭐 그냥 나중에 한번 열화 보세요. 같은 성원으로. 네네네. 슈퍼챗도 많이 와요.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혹시 며칠 예상하십니까? 저는 26 혹은 28입니다. 26이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일 25. 25. 그 전날. 그 전날 화요일. 화요일. 왜냐하면 네. 현실적으로는 28일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큰데 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 희망이 좀 섞여서 25일로 생각하시고요. 저도 좀 이거 몇 다리를 거쳐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분산 투자를. 무슨 맥을 그렇게 많이 짚어요? 그럼 온몸을 주무르면 다 맥이지. 28일. 28일. 왜 먹이고 그래요? 네. 시작부터. 이런 예상은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며칠이요? 죄송하지만 4월 될 가능성도 있어요. 4월. 죄송하지만. 네. 4월로 가신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국민들 참 피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이 아니고 그냥 예상.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맞추는 건 제일 잘하는 분이 바로 우리 최윤경 기자님입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 하죠? 저는 이미 틀려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뭐 힘을 내요. 네네. 상황 이렇게 근데 안 틀린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럼, 이렇게까지 넘어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요 얘기부터 좀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그죠? 네. 네, 월요일에 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은 선고를 이제 이번 주엔 안 하는 거고 다음 주에 할지 안 할지는 뭐 확실히는 모르는 거고요. 근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이게 좀 나눠봐야 될 게 좀 있죠. 주요 쟁점들도 좀 여러 개가 있고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어떤 사유로 이제 됐는지가 중요한데 네. 5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있었던 행위가 2가지가 있고 총리 시절에 있었던 행위 3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5개인데 네. 총리에서의 탄핵 사유 3개, 네.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 2개. 네. 네. 총리일 때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이제 요청했다 대통령한테 쓰도록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탄핵 후에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로 헌법 법률을 위배했다. 이거 한덕수 한동훈 커플이 나와서 발표했던 그 사유를 가지고 헌법적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언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계엄 당시에 불법 계엄을 공모하고 묵인하고 방조했다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내란 행위를 묵인한 거다. 요 3가지가 있고, 이게 이제 총리 거. 네, 그리고 권한대행 때는 이제 마은혁 그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임명을 거부했다라는 것이 탄핵 사유로 하나 있고, 내란 상설 특검이 통과가 됐는데도 임명하지 않았다 특검을 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를 두고 이제 헌재가 결론은 뭐 이미 내려져 있겠죠. 이제 선고만 월요일에 하는 건데, 요건 어떻게들 혹시 예상하시는지 이것도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기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기각. 예. 그러니까 기각이 있을 수 있고 각하가 있을 수 수가 있고 있겠죠. 그다음에 인용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건 기각이다. 예. 그러니까 요건 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걸로 탄핵에까지 이르게 하긴 좀 어려운 것 같다. 각하 말씀하시는 분이 151명이냐 200명이냐 그 얘기잖아요. 뭐 근데 그런 쟁점 중에 하나가 하나지. 이제 이걸 예. 대행으로 볼 것이냐, 총리 예. 탄핵으로 볼 근데 것이냐. 총리 시절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네. 설령 200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대행 시절 거는 각하라고 하더라도 네. 총리 시절 걸로 판단할 여지가 2개가 있잖아요. 세 개. 나머지 세 개. 세 가지가. 예. 총리 거 3개. 그러니까 그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이 그렇다면- 내용을 보더라도 요거는 기각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러면 기각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소는 성립한다고 보시는 거죠. 예. 151명으로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일부는 총리 때 거니까. 아. 혹시 우리 김보엽 대변인은 저도 기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 그 이전에 8대 0으로 일방적으로 감사원장과 검사 3명 예? 일방적으로 나왔던 결과랑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한덕수의 여러 혐의 중에 탄핵의 사유가 인용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과거 총리 중에도 이 별명이 장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잡으면 기름장어 미끌미끌해서 쭉쭉 빠져나가는 이 한덕수 총리도 주요 쟁점마다 빠져나갈 사유들을 만들어놨죠. 예를 네. 들어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위헌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를 건너뛰고 윤석열에게 직보를 했다. 이런 사안에서 총리가 실제로 막았다라고 볼 만한 여지도 있고, 또 하나는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한한 기자회견은 실제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국정 운영을 앞으로 우리 둘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여서 문제가 되지만 이거 역시 한동훈 당시 대표 비대위원장이었나요? 사전 논의하지 않았고 네. 나는 내 것만 읽었고 그 문제가 되는 대목은 한동훈 거에 다 포함돼 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네. 기각을 예상을 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서영주 소장님도 설마?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 맞아요. 네. 아니 뭐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이거는 탄핵 사유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란 행위 공모묵인 방조인데 이게 기각이에요? 이 2가지는 위법하죠. 네. 위법성이 드러났으나 파면할 만큼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늘 그랬잖아요. 중대하게 파면에 이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근데 기각이 될 가능성이 중대하지 있죠. 않다고 하면 지금 최상목 파면 탄핵하자고 하는 것도 그러면 힘을 잃을 거 아니에요? 좀 다르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부분들은 네. 권한쟁의를 통해서 재판에서 졌잖아요. 그리고 만약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라고 결론이 라고 나왔음에도 안 결론을 했으니까. 내리고 나서
알려줬어요. 당신 네. 이거 안 하면 위헌이야. 네. 위헌이라는 건 헌법을 유린하는 거야. 당신 그거 즉시로 임명하는데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며칠은 봐줄게. 그 정도가 깔려 있는 거지. 지금 20일 넘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버티고 있으니까. 위헌에 대해서 맞서고 헌정 문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권한쟁의에서 나온 마흔역 재판관을 포함한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네.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고 네. 이 부분은 위헌적 의미가 있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죄에 대한 위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의 이 부분은 위법하다. 다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지는 않은 판단을 해서 네. 파면에 이를 만큼 중요도가 낮다라고 해서 좀 기각 판정이나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난 보면 그 재판관도 그러지만 이제 내란에 대한 뭐 모의 동조, 뭐 방조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형사 재판이나 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부분을 적시하는데 어떤 그런 근거로서는 쓰되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이 미비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도 파면할 만큼의 중요도를 따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나 개인적으로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당의 입장이라든지 우리 쪽 바램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혹시 인용되긴 그러면 낫다. 뭐 민주당에도 법률 전문가들이 당연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한덕수 총리 탄핵을 하면서도 아 이거는 기각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탄핵을 하신 거예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예. 속내를 제가 들어가 보면 예. 최상목 권한대행의 압박 카드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권한대행이 전체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거부권의 거룩한 유산을 답습한다면 탄핵이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해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더 하더라고요. 거부권이 윤석열 대통령 다음이에요. 그래서 예. 결국에 일단 이제 날짜 기준으로는 윤석열보다 많습니다. 날짜기는 많죠. 압축적으로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정치적 고려도 들어간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부분들은 네.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제 스스로 판단이 됐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랑 혹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있죠. 왜 내란, 그러냐면 공모, 묵인, 방조 요것이 들어있잖아요. 네. 요거를 어떻게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판단할 것인가가 아마 네. 일부 나올 것이고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 측면에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당시 국무회의 정황이라든지 하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에 좀 담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 그 하면서 철회를 했잖아요. 내란죄가 아니라 당시 이제 국무회의의 적법성, 뭐 헌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때도 일부 다뤄질 수 있다라는 예상이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만약 한덕수가 그냥 아무 논란 없이 기각이 나올 정도가 되면 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좀 위험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 아니에요? 그럼 반대인가요? 한덕수 네. 권한대행이 기각이 돼서 돌려보낸다는 건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오히려 그렇죠. 어. 왜냐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자리를 네. 최상목을 대신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을 당할 거예요. 제가 예. 봐서는. 예. 그러면은 이 국정 혼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으로서 보내놓고 일단은 이 국정에 대한 운영은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조금 부담 없이 그건 이제 죄를 따지는 그거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죠. 정치적 고려를 해서 나라가 그래도 막 엉망이 될 수는 없으니까 네. 조금 안정적인 국정 운영자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이다.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헌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예. 헌재가 정치적인 성격을 띤 사법 사법부이긴 하나 네. 너무 정치적 판단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기를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져서 하겠다고 먼저 본인들이 조속한 심리를 약속해 놓고 나서 지금 본인들이 여야의 치열한 어떤 여론, 그다음에 보수 진보 쪽에 있어서의 정책 압박 이런 거를 다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고려하면서 13일날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 통해서 탄핵 소추의 남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은 밑자락을 깔고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보내놓고 또 한덕수 총리의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의 모의, 네. 동조 이런 부분에서도 그 결정의 그 절차적 정당성을 또 담을 것 같고 이 두 개를 빌드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을 내리면 본인들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고 이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외면하는 거 아니냐. 네. 헌재는 이념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국민을 보고 판단해야지. 네. 혹시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덕수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 저는 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뭐 말씀은 못 드리죠.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쟁점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맞고. 영향 줄 것도 거의 없다. 그렇죠. 정치적 해석으로 총리를 만약에 기각하면 대통령은 인용을 해도 부담이 없겠다 하는 건 진짜 주변의 해석인 거고요. 예.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하고 그거를 결정문에 넣어서 헌재가 판단한다. 네. 그렇게 보기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럼 한덕수 총리 탄핵 결과 그걸 보고 윤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 역시도 무의미하다. 무의미하죠. 이게 뭐 예. 근데 순서가 이게 먼저 들어온 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덕수 원래 총리에 대해서 먼저 선입 하는 선입 거. 선출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걸보다 네네. 왜 먼저 나오느냐?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윤 대통령 거를 그러니까 한 총리 걸 먼저 해야 하는 명분이 있다기보다는 윤 대통령 거가 너무 늦어지니까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육지책 같아요. 합의가 된 거부터 먼저 예. 선거를 하자.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윤 대통령께 늦어지는 데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냐 혹은 뒤에 하느냐 또 각자 해석하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를 먼저 뭐 기각을 시켜서 국정안정을 좀 시켜놓고 대통령을 인용해서 그냥 탄핵을 시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혹은 한덕수 총리가 먼저 나오면 대통령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이라는 이제 주장도 과거에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한덕수 총리 먼저 하기로 한 거니까. 한덕수 탄핵 재판을 먼저 하는 걸 보고 윤석열 선고가 임박했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 해석하는 근거는 한덕수 탄핵 사유 중에 비상계엄 선포, 묵임 방조 이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 그러므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윤석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기 때문에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한다는 건 윤석열 선고가 임박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윤석열 쪽 변호인단이 줄곧 얘기해 온 것,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해온 게 한덕수 먼저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쪽 주장 좀 들어줄게.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결정이라고 니들 딴지 걸지 마. 이런 식의 신호로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어 다시 자리로 복귀한다고 해서 한덕수는 앞으로 주구장창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파면 저는 의심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조기 대선을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네. 내란 특검을 하게 되면 한덕수, 최상목 등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서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군 내부 인사들, 대통령 비서실 이런 쪽까지 수사를 다 하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네. 그때 한덕수 총리가 무사하기는 힘듭니다. 그 특검이 예를 들어 시작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새 정부 들어서서 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어 대행 체제로 있다면 그걸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다 정리를 해본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아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주요 쟁점표 있잖아요. 그걸 띄워주시면 이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세 분의 이야기가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각일 거라고 세 분 다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공모 묵인 방조 요거는 우리가 이거를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이제 탄핵 소추인단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 과정에 관여한 한 총리 행위도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것이냐 위법한 것이냐를 헌재가 판단을 할 거다. 그게 전제가 돼야 여기에 가담한 혹은 뭐 같이 공모했다고 보는 한덕수 총리가 위법인지 위헌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덕수의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판단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거 되게 중요하네요. 이게 하나가 쟁점인 것이고 그러니까 예.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아. 근데 이제 지금 세 분의 예상을 대략 들어보면 그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이다 위법이라고는 보지만 이게 한덕수 총리는 몰랐다고 하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띄워주세요. 그럼 이제 이 뒤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 이건 큰 쟁점은 아닌 것 같고 공동 운영 5번에 있는 것도 큰 쟁점은 아니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 네.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상설특검 임명 안 했다. 그다음에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다. 요거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분명히 위헌법률 심판에서 네.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냐라는 걸 판단할 거 아니에요. 결론이 내려오면. 네. 근데 거기서 파면에 이른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 그럼 사실상 본인들의 결정이 그렇게 중대한 위헌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 부정을 하게 되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네. 그거에 대한 결론을 좀 기다려 보는 것이죠, 우리가. 네. 그런데 헌재에서는 할 얘기가 있죠.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이전이다. 한덕수는. 그러니까 한덕수 자체는 이게 위헌 행위인지 그거 모르고 몰랐을 했다. 거다. 근데 기준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네. 이건 이제 대행으로서 권한 대행으로서 한 거잖아요. 네. 200이 안 되니까 각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 마지막 쟁점은 그거죠. 예, 예. 그거죠. 제가 151명 그 말씀 하나, 드린 200 거예요. 하나. 음. 각하 주장을 하는 분들은 애초에 이거는 탄핵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사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좀 있긴 그렇죠. 했었는데 네. 한참 잠잠하다가 만약 이것도 이번에 판단을 하나요? 네,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151이냐 네. 200이냐 아니 나오죠. 근데 탄핵 사유별로 어떤 건 기각 각하할 때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아마 논리를 총체적으로- 그렇게 네. 구성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볼 것인지를 먼저 전제하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할 하게 거예요. 될 겁니다. 예.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혹시 200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탄핵에 대해서 특히 이제 권한대행 관련된 이 탄핵에 대해서는 무효 가능성이 이제 아예 그냥 각하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은 각하가 아니지만 예. 제외를 하겠죠. 네, 판단을 쟁점에서 제외하겠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그리고 아마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하더라도 그때는 200명이라는 기준이 자리를 잡는 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 근데 저는 복잡합니다. 각하 주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이 한덕수 건도 그렇고 아니 각하면은 애초에 변론을 시작을 안 해야죠. 왜 받냐, 그거를? 평의를 안 해야죠. 그리고 윤석열 재판의 경우 지금 90일이 넘게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각하 결정을 한다? 그거는 마치 누가 상을 당했는데 사흘 내내 가서 거기 울었어요. 슬퍼하고.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근데 누가 돌아가셨죠?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다 할 거 다 해놓고 각하?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제 말씀은 그 명시적으로 이건 각하 이 얘기가 아니고 각하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요 쟁점이. 그러니까 아마 제외를 하고 네. 총리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탄핵 그 판단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른다는 수도 뜻이에요. 있다. 제 네. 얘기는. 예.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 중에 예전에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 한덕수 총리랑 한동훈 당시 대표랑 공동으로 그 국정을 운영하는 네네네네. 그 부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권력을 마치 이양하는 것처럼 나는 손 뗄 테니까 당신이 집권 여당과 총리가 나라를 운영해봐라 라는 이런 대목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헌법에 근거 없이 권력 이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권력 자체는. 근데 이 권력 자체를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내가 빠질게 니들이 해라고 주는 부분은 헌법에 굉장히 위헌성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를 저는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계신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한덕수 총리 먼저 날짜 잡힌 거에 대해서 여당은 대체로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야당은 조금 불편한 심기가 나오고 있죠. 네, 좀 당황한 분위기가 조금 당황한 것 읽힙니다. 같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혀서 잘 됐다. 내용을 생각하면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냈고 예. 민주당에서는 왜 헌재가 선입 선출을 어기고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한다는 것이냐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은요? 조국혁신당은 유감을 표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여기서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뭐라고 입장이 표했어요? 강한 유감을 표했고 강한 유감. 예, 처음에 죄송합니다. 얘기했듯이 네. 정영식 재판관이 작년 12월 27일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사건이 중요하냐, 무슨 사건이 시급하냐, 이걸 기준으로 하지 먼저 들어온 사건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헌재가 얘기를 했던 걸 스스로 뒤집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그 표했습니다. 민주당이 당황한 거라고 자꾸 하는데 당황한 게 왜 그러냐면 아니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기일을 네. 잡을 게 아니라 대통령께 나와야 되는데 한덕수를 먼저 하니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조금 뭔가 그게 벗어나니까. 기대에서 확 벗어나니까 뭐 당황스럽긴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먼저 한다고 해서 조건 가 없다. 초조할 건 없어요. 예, 다만 예.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서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크잖아요. 예. 이게 꼭 우리 뭐 민주당 진보 진영 쪽뿐만 아닙니다. 저쪽에도 다른 주장을 하고 극렬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분신하셔서 목숨을 잃으시고 이쪽에서도 시위하시다 목숨을 잃으시고 단식하면서 지금 거의 뭐 좀 위태위태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왜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송호기를 지정하지 않고 왜 헌재가 자꾸 네. 정치적인 헌재로 변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좀 지금 다급함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흔들리지 말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가 있기 전에라도 네. 탄핵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마침 그 뉴스가 하나 지금 네. 속보로 전해진 것 같은데 우리 최윤경 기자가 좀 네, 전해주시겠습니까? 그 야5당이 최상목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오늘 오후 2시에 발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몇 근데 번째? 이제 예상대로라면 네. 한덕수 총리가 지금 기각될 거라고 다들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은 D-3잖아요. 지금 권한대행 대의가. 네. 근데 그럼 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권한대행에 대한 행위에 대한 탄핵을 하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권한대행이 사라지고 기재부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권한대행 때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음. 탄핵 소추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고 기재부 총리가 가버렸기 때문에 네. 권한대행의 행위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덕수 이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기 전에 네. 오늘 발의해서 아, 5일 전에 이거를 통과를 시켜서 탄핵을 해서 이 위법적인 여부는 반드시 그 탄핵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시킨다는 거는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그것도 끌어내린다는 거고 경제부총리로서도 끌어내린다는 거죠. 일단은 뭐 별개의 문제 같은데 국가공무원으로서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결국에는 권한대행도 기재부총리의 자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속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탄핵 인용이 되면 자기 상실이 되는 것이죠. 예.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로 돌아가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행위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없어요? 그게 없어지면 헌법재판관 2명 임명권도 사라져서 그 2명도 없어져 버려야 되는 아니, 거예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건 대단히 그거 위험한 없어진다는 근데 게 그 아니라 맥락이 아니었던 그 얘기가 거고.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 표현 얘기는 자체가 그렇게 되면 그 큰일 날 뭐냐면 이게 우리가 탄핵 소추안을 할 때 예. 권한대행 및 기재부 부총리 이렇게 이름이 길잖아요. 네, 최상호 네, 권한대행의 대행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재부총리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쓰는 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행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만에 하는 피청구인이 최상목이 되면 그걸 가지고 따질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또 각하를 주장할 것이고. 그럼 이번에는 200 그러게 입니까 그렇게 되면 200석이 150입니까?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거기일에서 예. 만에 하나 200석으로 된다면 예. 그러면 곤란해지니까 예. 그 전에 저는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151석으로 그냥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되면, 예. 만약 그랬을 때 200석으로 헌재가 결정을 하면 지금 한 뭐 151석 넘어서 한 그 결정 자체가 바로 무효되는 건 아니에요? 각하가 각하가 되겠죠. 되겠죠. 각하. 그렇게 네.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요거는 지금 속보가 떠가지고 네. 이 우리가 탄핵 소추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마 똑같이 경제부총리 시절에 내란을 공모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도 F4 회의를 계엄 선포 이후에 했기 때문에 네. 한덕수 아니라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도 그거를 포함해서 아마 발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1번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 그러면 그건 그게 권한 되겠죠. 대행으로서기 때문에 또 이거 정족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네. 일단 그거는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네, 속보를 보고 얘기 정영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이 네. 그 의석수 관련해서 변론 과정에서 발언한 게 있어요. 네. 200석에 대해서 이제 피청구인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거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 아니냐? 왜 의석수를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에게 물어보냐? 다만 본인 생각하기로는 이거를 의석수를 정할 때 국회 측에서 의석수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조금 더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됐을 것 같다라는 말을 정식 재판관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의석수 결정은 국회에 있다라고 보되 네. 절차적인 흥결에 있어서는 한번 151로 할까 200으로 할까는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재판관들이 얘기한 걸 들었을 때는 꼭 200석라고 단정할 필요가 그걸 없어요. 의회에서 정한다고요? 그 정식 재판관이 그 주심 재판관 하면서 네. 피청구인의 변론 과정에서 그 발언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장 혼자 결정하지 말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어떤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표결까지 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한덕수 총리 탄핵과 관련된 그 일정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들 한번 쭉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후에 첫 메시지를 냈습니까? 네, 석방 12일 만에 외부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이 절차적으로 맞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국민의힘 인유한 의원을 통해서 탄핵 반대 단식 투쟁 중인 시민사회 회원들을 향해서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단식을 멈춰달라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지지를 호소하면서 분신해서 사망한 권모 씨 빈소에다가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수석비서관 등 참모 등을 보내서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대통령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 일을 벌이는 사람의 뜻을 받들겠다는 거는 그렇게 하라는 소리죠, 계속. 아니 근데 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현재 대통령은 직무는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직무 정지됐는데 그냥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을 보내고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그거 같아요. 괜찮나? 그러니까 예. 이거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신 것을 아시는 분이 예. 겨우 이 정도 메시지를 하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메시지는요, 승복 메시지입니다. 생업으로 돌아가십시오.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은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은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승복 메시지.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이든 저는 승복할 테니 어떤 메시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뭐 과격하거나 물리적으로 이런 불쌍한 사들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격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다면서 이 뜻을 받들겠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 비서실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 근데 대통령 비서실 사람들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도와서 도와야 일을 해야 되는 되는 거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당연히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정족수 얘기를 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 그 권한을 대행하는 걸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의 현재 직위를 파면하는 거니까 직위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정족수에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이거는 명쾌합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이지 윤석열의 비서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은 보좌를 해야 될 책무가 있죠. 네.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헌법재판소 윤석열 최후 변론 때 일부 언론에서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구치소에서 직접 친필로 최후 진술문을 작성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 때 쓰던 양식 궁서체로 대통령실에서 작성을 해준 듯한 문서 양식대로 최후 변론이 언론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여전히 내란숙의 윤석열을 보좌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참모들을 메신저로 뭐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판단을 부적절하죠. 좀 해야 되겠죠. 판단하기 어렵다.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무 범위에 들어가는 거냐 네. 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적극적으로 보냐 소극적으로 보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변호사들이 갔다, 아니면 진짜 뭐 변호사요? 인유한 의원 변호인? 변호인들이 갔다, 아니면 인유한 뭐 의원들이 갔다,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친분 있는 의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라고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나올 수 없다면. 근데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움직인다는 건 너무 이상하죠. 이건 업무 지시인데. 엄청나게 본인에 대한 그 직무 범위 밖에 직무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법한 것이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려면 본인 배우자를 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서 나 가족을 대신 보내거나. 가서 좀 네. 인사를 하고 와 라든지.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정말 이 지지자들 이런 목숨까지 던지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반박하고 싶지 않으나 네. 그래도 정말 국민들을 걱정한다면 이걸 멈추게끔 하는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속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고마워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24일 날 본인 2차 형사재판 공판 변론기일이 잡히니까 메시지 내잖아요. 늘 그 패턴입니다. 뭔가 이런저런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내요. 철저하게 이 그 극우 아스팔트 지지층은 정말 당신들의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이 고마운다고 생각하면서 몸바쳐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해라 뭐 이런 이제 좀 발언이 있어서 거기에 좀 논란이 됐었었는데 결국 요거를 고발을 했군요. 네. 누가 했습니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재명 대표를 협박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구가 진짜 왜 웃었냐면 이 문구가 아주 네. 성의가 있습니다. 밤길, 아침길, 낮길 조심하라는 말보다 몸 조심하라는 말은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죄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제가 그럼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성의 있는 고발장이었던 건 뭐였냐면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유사 사례 유죄 판결도 4건이나 찾아서 첨부했다고 합니다. 아유, 야, 너 밤길 조심해. 이거 네, 협박죄 될 수 협박이다. 있는데 그러니까 몸 조심은 더 무거운 죄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주장하고 신체에 대한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 많이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김태우 의원 아직도 있어요? 정치권에? 뭐 하시지? 이분? 전 강서구청장이고 뭐 뭐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구청장직은 상직이 된 네, 이 상황이고. 양반은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수사관 수사관이죠. 출신이고 예, 전 네. 검찰 수사관. 작년 4월 윤석열 정권 총선 참패의 1등 공신 아닌가요? 특등 공신이죠. 네. 그때부터 근데 무너지기 이제 시작이. 잊혀지는 게 두려운가 봅니다. 아. 예. 저는 이 등판이 이게 혼자서 갑툭튀는 아닐 것 같아요. 아, 뭔가 논의가 된 상황에서 자 시그널을 등판에 받고? 전 틀림없이 등판하니까 이대로 그냥 한 번만 등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다시 전한길과 정광훈 그 집회에 김태우도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 반 기대 반. 네. 원래 프로 고발러는 국민의힘의 서울시 의원 한 명 있잖아요. 이종 누구거든요. 그 양반이 선수를 뺏긴 네. 것 같아요. 자, 고발이 한 건이 아닙니다. 또 있죠? 네, 그 나경원 의원이 네. 그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서
아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 암살 위협에 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고소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작극 의혹이 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고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죄송합니다. 나경원 의원 싱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재명 암살 위협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고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작극 의혹이 짙다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해야 되는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해서 무고죄로 나도 맞고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안철수 의원도 피습 사건을 두고 목 긁힌 뒤에 죽은 듯 누워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민주당에서 네. 이것도 역시 고발을 했는데요. 안 의원도 이제 발언에 대한 별도의 사과는 없었고 페이스북에다가 최고 존엄 아버지를 건드렸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더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시 한번 토론하자고 네. AI 토론이요? 네, AI 관련된 토론하자고 또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오딩이 하여튼 최근 들어 많이 세진 것 같아요. 굉장히 세지죠. 그거는 대선 레이스 준비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언론 관심도를 좀 높여야 하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아마 지금이면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도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선을 그 이전에 세 번 도전하셨을 때에 비하면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처음이 제일 높았던 것 같고 그 뒤로 예. 점차 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든 관심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근데 뭐랄까 이게 그 사람의 캐릭터와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매칭이 돼야 이제 더 폭발력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와닿고 뭐 이럴 텐데 약간 본인이 안 쓰던 표현에 평소에도 안 할 것 같은 말을 이게 애써 이렇게 쓴 것 같은 느낌이라 아주 썩 잘 붙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합니다. 이재명을 때려라. 네. 이재명을 때리면 때릴수록 국민의힘 내부에서 몸값이 높아진다. 이제 공식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그 정치적인 의미가 조기 대선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거고 안철수 의원도 존재감이 미비했잖아요. 그 당내에서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 목이 긁힌 채 죽어 있는 듯 했다. 그거는 같이 정치하는 사람을 정치 때리는 사람한테 할 얘기는 아니다. 근데 이걸 왜 했겠느냐? 가장 자극적인 어떤 메시지를 날려야 주목을 받으니까요.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을 보면은 처음에 등장했던 새정치의 물결 부분에 있어서는 주연으로 한번 캐스팅이 됐다가 그들은 조연의 인생을 삽니다. 네. 단일화의 조연. 그럼 거의 단일화하면 안철수예요. 본인이 주연이 된 게 아니라 늘 조연으로 단일화의 조연을 하다가 최근에는 국민의힘에 가서는 지나가는 행인 원 단역 뭐 이런 거. 단역이에요. 행인 지금 원이요? 단역 같아요. 그래서 전화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인원이요. 행인이나 단역이나 뭐 어떤 단역으로 전락을 해서 그 단역에서 맞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주연이 되기 위해서 대사를 많이 치면 편집당합니다. 네. 네, 그냥 못 나오죠. 그런 편집당한다. 편집당. 제가 2012년 안철수 담당이었습니다. 어머. 네? 기자. 마크맨. 아, 깜짝이야. 마크맨이었고. 마크맨. 네. 그 당시만 해도 얘기한 새정치. 네. 근데 이제 새정치의 실체가 뭐냐 그게 한 10년 갔는데 네. 이제는 안철수가 새정치라는 표현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 몇 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이 정권은 윤석열 안철수 공동 정권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당시에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망가지고 윤석열 탄핵 재판을 앞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장 크게 느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 책임감 보지 말아달라고 센 발언으로 게다가 의사 출신인데 목 긁힘 이런 얘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점점 중요도가 낮아져서 앞으로 보이지 않을 거다.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더 나쁜 거는 그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 의사니까 차트를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차트를 분석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치명적이지도 않았는데 치명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는 식의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게 치명적이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정치적인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많이 망가졌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 약간 썰렁한 개그할 때 저는 그건 참 좋아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그냥 개그맨으로 네? 그 메뉴? 이렇게 다시 전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개 있잖아요 시리즈 왜. 그 제일 폭력적인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뭐예요? 팬다입니다. 나는 그런 건 그런 좋아했거든요. 게 있었어요. 팬다. 아 있었어요. 아닙니다. 몇 개 있어요 시리즈가. 안철수 시리즈 있습니다. 옛날 최불암 시리즈처럼 안철수 시리즈. 네.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좀 하십시오.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네. 30년 자 그리고 셰프라 뭔 말이야? 이재명 대표는 이재용 삼성회장 만났습니다. 네, 영상 좀 주세요. 이재명 그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첫 회동이라고 기사들이 써서 저 무슨 회동인가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피라고 하나 봐요. 여기서. 사피? 네, 예. 서울 캠퍼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로비에서 직접 맞이를 했고 그리고 이 대표를 만나서 두 사람이 1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무슨 일단 얘기를 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는데 우리의 그 주목은 이재용 회장이 밑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였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여기 방문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아마 이렇게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네, 뭐 인사했네요. 네. 네. 그리고 그래도 뭐- 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왜 이재용 회장을 만났을까? 그러니까 왜 지금 만났을까? 행보들 중에 이건 어떤 맥락일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해석도 우리가 들어보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민주당이 이 만남 후에 경제가 민생이다라는 홍보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경제도 민생도 민주당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민주당이 재벌 해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재벌 기득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어느 시점부터는 직접 이제 삼성을 만나기도 하고 지금은 한경연이죠. 정경련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접촉면을 늘려왔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대권 행보인가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삼성 저격수 뭐 이런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러지 많이 않나요? 있죠. 예. 많이 있고 지금도 어떤 삼성에 대해서 조금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별개이고 예. 그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삼성에 대해서 다 이 반기업적이다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재용 회장의 만남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 자체의 불확실성들이 높고 네. 뭔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그리고 향후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 뭐 국민들은 인식이 그렇잖아요. 삼성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를 받들어주는 뭐 큰 뭐 어떤 주춧돌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옛날에 이명박의 국밥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아실 국밥이요? 거예요. 뭐 국밥이 왜 나와요? 국밥 그 육쟁이 할머니 나와서 그렇죠. 국밥 먹는 그 국밥 먹는 장면이요. 게 민생을 얘기할 때 네. 서민과 민생을 할 때 국밥으로 대치가 됐잖아요. 엄청 드셨죠. 국밥 한 그릇. 말아 드셨죠. 그러니까 국밥이 좋았으면 먹었겠어요. 이제 본인은 서민과 민생을 챙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고 이번 방문도 경제가 곧 민생이고 그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 삼성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됐기 때문에 삼성을 잘 뒷받침하고 친기업적인 민주당 네네네. 이미지를 줌으로써 중도 보수의 확장성과 그다음에 성장론에 좀 힘을 실으려는 그때 만남. 당시만 하더라도 뭐 신한국당 뭐 한나라당 이런 데가 그렇죠. 대체로 부자 이미지 그렇죠. 있고 부자 하니까 이미지 그거를 이제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그 국밥 한 그릇 상징성이 요거를 이제 먹는 게 이명박 MB의 어떤 전략이었다면 네. 이재명 대표는 가장 또 대척점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 그렇죠. 재벌 대기업을 그런 의미가 깔렸다고 만나서 봐야죠. 친기업적 이미지 중화를 좀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가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 뭐 그 얘기네. 가고 싶지 않은데 가는 게 아니라 아니, 가고 MB 국밥 얘기도 그랬잖아요. MB는 국밥 먹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아니 아, 그 말씀을 좋아했을 하셨으니까. 하셨으니까. 뭐그 제가 지금 놀래서 오늘 왜 그래요? 아니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네. 그래도 뭐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간 건 아니고 뭐 아니, 두 국밥은 삼성과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재명 대표와의 네. 서로 간의 수요가 맞았다. 지금 저기 삼성도 정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 육성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수요가 맞으면 만나는 거죠. 네, 근데 네. 이명박 대통령과 국밥이
늘 수요가 맞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 얘기를 이해해 아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특별법이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는 언급이 없었다, 논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서로 눈빛을 그냥 잘 교환하면서 왜 가신 거냐고요. 뜻을 그러면. 함께 했는가 거기 봅니다. 가장 큰 이슈긴 한데. 네. 그거 아니, 왜 그러니까 가냐고. 보통은 사실은 이제 대표와 뭐 회장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뭐 않지만 그럴 수 있겠죠. 만나면 그래도 이렇게 모두 발언해서 힌트를 하나씩은 주잖아요. 그렇죠, 뼈 있는 이렇게. 말을 하나씩은 남기고 그러면 아 그래 이게 현안이 맞구나. 그럼 서로 어떤 공감대를 좀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이제 추측이 가능한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이제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나 보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윤희석 대변인이 되게 좋아하는 그 원탁회 있잖아요. 아. 이름이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야 5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예요. 예. 여기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3월 9일인가요? 윤석열 석방 탈옥 합법적 탈옥 이후에 그 아유.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합법적 탈옥은 뭐예요?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 그리고 그 탄핵 이후에 뭐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얘기 우리 다 접고 네. 일단은 내란 종식에 전념하자 이렇게 얘기가 모아졌어요. 그래서 네. 광화문의 시민사회 단체랑도 내란 종식 이 집회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논의 위주로 가고 있는데 네. 막상 그 원탁 회의에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민주당이 제안을 해놓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외분자 대선 대선 행보냐.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은 좀 유감인 거죠. 아쉽다. 네. 네. 아니 겸사겸사 이게 대선 운동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부분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 삼성을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 뭐 꼭 대선 운동에 아니, 이재용 그냥 회장은 집중한다고 비판하기에는 이재명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를 야당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만난 걸까요? 아니면 차기 권력을 가질 사람으로 상정하고 만난 걸까요? 제1야당 대표로 만났고 예. 이재용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미래 권력으로 만났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재미있는 뉴스가 있는데 좀 충격적인 김성훈 차장 네네. 이 사람 관련된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1등 공신이 김성훈 차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속 영장을 JTBC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 이제 10시 반부터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그리고 아마 결과는 아마 자정 정도나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후에. 근데 이제 그 구속 영장에 피의자 윤석열이 적시되어 있고 그리고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저지 하는 과정 그리고 비화폰 서버 삭제 이거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윤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훈 차장이 입을 딱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일절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모시는 분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겠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김건희 여사가 김성훈 차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으로 V가 염려한다. V. 네. 네, V. 대통령이 걱정이 많다는 거겠죠. 네. 근데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니까 김성훈 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다 막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1차 영장 집행은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시그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통같이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V 입장에서는 참 든든하긴 하겠다, 그죠? 이렇게 얘기해주면 체포영장이고 구속영장 다 저희가 막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일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완벽하게 막아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든든하긴 하겠어요. 든든할 뿐입니까? 총이라도 쏴서 맞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을 거 아닙니까? 과잉 충성의 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오늘 김성훈 경호차장 출두하는 영상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장 실질심사고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내일 정도 나올까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구속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반헌법적인 얘기를 반위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영장에 대해서 막았다. 근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불법 영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데는 법원밖에 없습니다. 네. 경호처가 그
영장에 대한 불법성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권한을 대통령 옆에 가까이 있다 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 계속 하는 거거든요.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적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은 따라야 되는 게 모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네. 책임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의 경호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옆구리에 총을 차고 체포와 압수를 막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다. 누가 보더라도 사회화 격리시키고 그 직에서 파면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예. 그리고 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대통령 그 체포되고 나서 저 뭐 명령 거부한 놈들 다 죽여버린다. 네. 심지어 했잖아요. 공원 3부장 그 해임 와. 징계위 그냥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분이 말만 이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걱정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봐. 1월 15일 날 최후의 순간에 결국 윤 대통령과 물리적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수사관이 집행할 때 거의 검사도 갖고 공수처럼. 그때 과연 김성훈이 어떤 상황에서 네.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 윤 대통령과 있을 것이며 네.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 나를 밟고 가라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뭐 저는 뭐 명령 저는 막 맞겠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물리적으로 정말 아 입만 좀 살아있다? 보세요 이 말이 너무 세잖아요. 뭐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네. 내가 다 한다. 해놓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그런 주장이 윤석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그 뜻이 이런 건 아니라 아니죠. 이 사람의 성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 거죠. 이 사람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예, 아니라 네. 이런 그- 식으로 이제 위 사람에 대해서는 해놓고 아무 짓도 안 실제로 했잖아요.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드러눕지도 않았다 그 얘기예요. 뭐, 말은 세게 했는데 저는- 총도 안 뽑고 드러눕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서 집행되는 걸 지켜봤을 뿐이다. 아니 그 근데 얘기를 이 하는 시그널로 보냈다는 문자가 예?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게 지금 1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윤석열은 뭔가 전략을 세웠다? 이 전략이 재판 전략은 아닐 거고 또 다른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자들이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은 하고 좀 봐야죠. 도대체 네, 무슨 네. 전략이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전략은 어쨌든 지금 대통령도 뭐 이렇게 건강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혈당 낮추는 전략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들어갑니까 광고? 그 전략에는 제가 볼 땐 당 밸런스만한 음료가 없습니다. 네. 예, 이 혈당을 당 밸런스가 있었으면은 네. 혈당이 떨어지면서 왔을 만한 판단력 저하. 음흠. 그래서 비상계가 없을 수도 있었다. 그런 그렇습니다. 당 밸런스인가요? 네, 요 혈당을 특히 이제 네. 대통령 김치찌개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김치찌개 또 라면사리 넣고 먹으면 혈당 그렇죠. 빡 스파이크 올라가거든요. 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네.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 바나바잎 추출물, 네, 그게 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용산 네. 대통령실에 딱 배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체포 당일에 네.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샌드위치를 만들었다고 예, 했죠. 아, 새벽에. 샌드위치 당올라가. 새벽부터 샌드위치 먹으면 네, 당 스파이크. 옵니다. 네. 당 그러면 밸런스 이게 같이 구치소에도 있었어야 납품이 했는데. 되나요? 구치소 납품 안 될 이유 없죠. 네. 그렇죠. 예. 그럼 구치소에 대놓고 정기 구독을 하셔야 돼요. 네, 사람 네. 사는 곳인데요, 다. 아유 네. 좋습니다. 아유. 자 이렇게 당 밸런스죠. 네. 예. 진짜 충격적인 건 이렇게 두 개를 사시면 하나가 따라간다는 거. 예. 그건 충격이네. 네, 충격이잖아요. 큰 충격입니다. 네. 아니, 세상 어떤 사람이 그래 아침 점심 먹었다고 저녁 아니, 공짜로 줍니까? 이분들은 뭐가 남아서 장사를 하지? 남는 게 없지 사실. 건강을 근데 생각해서.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 돈은 약국에서 벌고. 깨알같이 야 정말 대단하다. 야. 네, 하여튼 당 밸런스 2+1 이벤트까지 잘 챙겨 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늘이 아, 근데- 내리는 음료까지 네, 가야 하늘 내리는 되는 음료입니다. 제걸 네. 자꾸 쓰시니까 아니 근데 요 기분이 전략은 좋네요. 전략은 아무튼 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긴 하다. 네. 네, 구속 영장 실패하고 무슨 전략을 과연 세웠을까? 아 빵카도 갔잖아요. 네, 빵카도 경호처는 한번 도대체 들러 지하 벙커도 들러보고 뭐 좀 이래저래 그 경호원들이나 사람들 무장도 시켜보고 또 총기 어떤 우려도 좀 여론도 높여보고 못 들어오게 겁도 줘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체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니 대한민국 법 앞에서 어떤 권력자도 버틸 수 없어요. 이게 남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주를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전복을 위한 전략인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전략이든 하여튼
이 시점에 전략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좀 저는 증거 인멸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그랬을 그러니까 증거 인멸은 수 시간이 걸리잖아요. 음. 그 시간을 벌기 위한 대부분 범죄 혐의자들은요 증거 인멸하기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나 수사기관이 즉시로 그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면 네. 그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 뉴스 이야기 나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연금 괜찮을까요? 개혁은 저희가 또 다음에 시간을 두고 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우리 세 분과 인사를 좀 나누고요. 하여튼 다음 주가 네. 다음 주 아마 금요일 이 세 분이 이렇게 지금 나오실 수 있을지가 지금 궁금합니다. 그 사이 무슨 변고가 생길지 몰라갖고. 아니 그거는 나오긴 나오죠. 네. 그래요? 잡혀가나요? 무슨 병? 아니 그러니까 그때 특별 방송 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특방. 네. 만약에 그래서- 탄핵 당일이라 하면 네, 왜냐면 이제 그 이제 아마 저기- 11시부터 저기 하겠죠. 법률가들 데려다가 이제 그럴 하시는 거죠. 가능성도 네, 뭐 있겠죠. 아, 미리 연락 주세요. 아니 그래요. 저도 다른 약속을 출연하시게요? 잡을게요. 아니, 다른 데 약속, 출연하시게? 다른 특집 방송을 그러니까 가야 무조건 되니까. 오긴 오셔야 되는데 네. 이게 진용을 새로 짜야 될지 이제 한번 저희가 고민을 좀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미리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아마 다음 주 금요일에 뭔가 큰 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요? 4월을 저는 지금 그 다음 주장하고 유용스러운 얘기 좀 하지 계시는군요. 마요. 아니 제가 꼭 그러게 잠이 예상이. 잠이 안 와요. 아. 잠이 안 와요. 그 사이 로스쿨을 마친 후에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다음 주에 하면 윤석 대변인이 저 먹을 거 좀 사오시고 다 다음 주에 하면 저 소영이 좀 제가 사올게요. 예, 먹을 거. 소장님이. 아, 네. 자,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